이제 달려보면 차주분이 처음에 너무 차가 탱탱거리고 승차감이 안 좋다 해서 봤더니 타이어의 공기압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일단 타이어의 공기압을 좀 적정 공기압으로 좀 바꿨어요.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지금 승차감이 돌아왔는데 어제 그제 탈 때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도저히 리뷰를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일단 타이어를 좀 바꿔가지고 승차감은 어느 정도 회복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NGA 플랫폼이 이제 글로벌 뉴 아키텍처라고 해서 앞쪽으로 쭉 뻗어나간 서브프레임, 요새 현대자동차가 쓰고 있는 3세대 전륜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이 원래 좀 잔진동을 흡수하지 못하죠. 차체 강성은 되게 세지지만 잔진동이 좀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의 요소들을, 알루미늄 합금의 요소들을 요소에 잘 넣어가지고 부분 잘 넣어서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앞바퀴에 너클함을 제외한 어디에도 앞쪽 뒤쪽 어디에도 알루미늄 합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진동의 피로도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쫙 이렇게 항속을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달릴 수 있는 항속을 할 수 있는 데서 이렇게 탄다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앞바퀴의 캐스터각이라든가 앞에 그 바퀴 쪽에 킹핀, 캐스터, 캠버 각들을 보면 과도하게 주면서 직진 안전을 했을 때 뭔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지금 보면 딱딱하면서 뭔가 차가 좀 저급하고 싸구려 같은 느낌이 드는데 130, 그 다음에 속도를 높여서 140. 미국 애들이 이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쭉 달릴 때 보통 120, 130을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의 지금 안정감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하체 우리기를 했을 때 봤었던 싸구려 소재의 승차감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시내 구간인 거고요. 지금 이렇게 쭉 항속을 때리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엔진과 전기 모터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지금은 배터리가 좀 줄었네요. 계속해서 달리니까. 이 나중에 계속해서 배터리를 내가 많이 쓰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구간이 생기긴 하는데 130, 140에서의 항속 능력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토요타가, 그리고 이 라브4가 미 시장에서 장거리를 달리기 위해서 이 차를 얼마만큼 주행 세팅을 잘했나, 정말 수건을 쥐어짜면서 원가 절감을 끝판까지 가면서 정말 옛날 방식의 그대로를 계승하면서 차를 만들었으나 브레이크는 상당히 안 듣는 편이네요. 브레이크는 상당히 밟았는데 약간 느낌이 되게 이건 더럽다고 해야 되나 저질스럽다고 해야 되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느낌이 뭔가 얘가 지금 하체 우리기에서 본 것처럼 이쪽 텐덤 마스터 쪽에 부스터가 없죠. 하이드롭에 부스터가 없고 저쪽에 진공 펌프 같은 게 따로 달려서 이렇게 하는데 브레이크를 오씨 퉁 소리 나면서 ABS 걸릴 때 느낌도 그렇고 뭔가 좀 뒷바퀴에서 일단 엔진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으니까 얘는 뒷바퀴로 지금 구동축이 나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륜차들은 뒷바퀴에 구동축이 나가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면 뒷바퀴로 가는 구동축을 연결을 시켜서 네 바퀴 전부에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뭔가 뒤에서도 강력하게 끌어줄 수 있는 게 생기니까 괜찮은데 얘는 지금 뒷바퀴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를 통해서 엔진 브레이크를 갖고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오로지 앞바퀴 쪽에 엔진 브레이크, 전륜 베이스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때려야 되니까 그 브레이크를 잡으면 브레이크가 굉장히 지금은 또 잘 들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약간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일본 애들이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얘는 약간 좀 일본의 어떤 기계적인 어떤 철학에서 약간 좀 벗어나는 지멋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네요. 한 100km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100km 왔다리 갔다리 할 때 배터리가 좀 모자른 것 같으니까 엔진이 돌면서 탄력 주행을 하니까 지금 부하가 안 걸리니까 엔진 힘이 지금 남으니까 남는 힘을 가지고 이걸 충전시키죠. 하지만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엔진 살짝 밟으면 어떻게 돼? 바로 전기 모터가 이렇게 살아나죠. 전기 모터가 살아났는데 전기 모터가 구동을 주면서 다른 모터는 방금
충전을 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충전하고 있죠. 충전하다가 전기 모터 들어. 이게 직병렬 시스템에서만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데 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사실은 되게 획기적인 PSD 유성기어 2개 세트를 묶어놓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 묶여있는 MG1 발전기 모터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직렬 시스템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를 사려면 직병렬 시스템을 사라. 왜냐? 이 직병렬 시스템의 이 차를 사게 되면 일본 차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일본 애들이 이걸 갖고 있으니까 일본 차밖에 선택을 못하는 건데, 저는 현명한 소비를 하라는 거죠. 이 직병렬 시스템의 이 차를 타면 제가 그 말을 해요. 병렬식 시스템을 타게 되면 좀 차를 타다 보면 차가 질린다, 시스템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그러는데, 직병렬 시스템을 타면 왜 후회가 몰려오지 않느냐? 언제나 엔진이 늘 같이 움직여요, 모터랑 함께. 그러니까 병렬 시스템은 모터가 들어오고 나가고 충전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운전자가 다 알게 됐을 때 이 시스템의 움직임이 참 단순하고, 뭔가 이 시스템에 움직일 때 그 이질감 등을 운전자가 느끼게 되는데, 직병렬 시스템은 그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늘 엔진과 모터와 발전기는 늘 일심동체가 돼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직병렬 시스템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 차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얘가 저렴하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어차피 캠리나 렉서스 ES도 얘랑 같이 엔진을 동서남북 네 방향에서 잡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얘가 SUV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견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PSD의 내구성이 다르게 세팅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구동될 때 엔진의 얘가 와키슨 엔진이라고 하는데, 사실 와키슨 엔진은 원래 단기통으로 돼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변형으로 움직일 때, 이게 한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두 번을 왕복을 했을 때 한 행정이 끝난단 말이에요, 사행정 기관들이. 근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근데 와킨슨 엔진들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다르게 움직여요. 흡입 압축은 짧게 움직이고 폭발 배기는 길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4기통이나 6기통들은 와킨슨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요. 실린더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크랭크 축과 커넥팅 로드를 가변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네들은 밸브의 움직임을 가지고 뭐 VVD 뭐 이런 거죠, 진공, 지연, 지각 등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애킨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물론 연비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애킨슨 엔진은 원래 진동이 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캠리 할 때도, NX 리뷰할 때도 엔진의 부드러움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얘는 캠리에 비해서도 엔진 진동이 좀 심한 편이고요, 렉서스 ES에 비하면은 엔진 진동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얘가 가장 큰 데미지는 소음이 되게 심하고요, 굉장히 싸구려 차 같습니다. 엔진 소음도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엔진 진동이 생각보다 디젤 차만큼은 아닌데, 에키슨 엔진이, 가솔린 엔진이 내는 엔진 진동하고 디젤 엔진이 내는 엔진 진동은 아예 주파수의 범위가 달라요. 얘는 굉장히 낮은 주파수의 엔진 진동인데 계속 들어와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지금 노면이 좋지는 않은데, 움직임의 거동에서도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쭉 속도를 높이고 오다 보니까 배터리가 어느 정도 줄어서 이제 절반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리나라 하이브리드나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내려가면 엔진이 혼자 돌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지금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을 안 하죠. 단독적으로 엔진을 움직여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구간을 만들지 않겠다. 그것도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자랑입니다. 왜? 쓸데없이 기름을 때워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은 만들지 않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행을 하면서
주행 환경을 가지고 충전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죠. 시스템이 좋으니까. 근데 제가 BMW나 뭐 다른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타면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따로 움직이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름을 때워서 배터리를 충전한다고 내가 맨날 뭐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배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기로만 갑니다. 그러다 이제 엔진이 스르륵 살아나면 모터가 바퀴를 굴리면서 또 다른 모터는 배터리를 충전을 하죠. 왜? MG1 모터는 엔진이 살아나면 MG1 발전기는 거기에 PSD에 묶여서 돌기 때문에 모터 MG2 모터가 구동을 도와주면서 MG1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언제든지 제가 칠판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엔진 힘이 남을 때, 지금처럼 엔진 힘이 남을 때 모터는 바퀴를 어시스트 해주고 엔진 힘이 남을 때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빛나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인 겁니다. 내가 이 시스템을 좋아하는 거죠. 내가 1번 싫어해도 잘 만든 이런 시스템은 좋아해요. 좀 추워가지고 과연 이 그립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립이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최대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갈리는 구간에서 병렬식 시스템들은 이제 배터리가 모자라가지고 아예 모터에 개입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주행을 했을 때 직병렬이 좋다고 한 이유 뭐냐? 금방 또 충전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저처럼 제가 아까 달린 것처럼 뭐 고속도로를 좀 빨리 달리거나 운전을 과하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만 달리면 얘는 늘 모터를 사용하면서도 배터리를 늘립니다. 모터가 배터리 전기를 뽑아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정말 이 시스템만큼은 칭찬을 해줘야 돼요. 직병렬 시스템. 가속을 할 때 합산 출력이 222마력이라고 하는데, 가속할 때 느낌은 투싼 하이브리드가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가속할 때 달려나가는 느낌은. 얘가 중량이 더 많아서 그런 거. 그리고 가속할 때 이 엔진 쪽에서 또는 미션, 이 PSD 미션이라고 말하기엔 조금 쪽팔린데, 왜냐면 유성기어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기어 단수를 많이 못 만들어요. 기어 단수를 많이 만들려면 유성기어 세트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유성기어 세트 2개로 만들 수 있는 최대 기어비는 6단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어 단수도 적고 뭔가 좀 느낌이 조금 그래도 뒷바퀴가 구동이 좀 들어가 주니까 투싼 하이브리드를 탔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뒤에서 밀리는 느낌이 살짝 나긴 한데, 근데 힘이 별로 뒤에서 미는 힘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그리고 얘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많이 탱탱거린다 어쩐다 그리고 스프링도 되게 강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리적인 운동 특성이 가해지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댐퍼가 꽉 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강하게 세팅을 했는데 댐퍼가 그렇게 좋은 댐퍼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렁출렁 이 어떤 물리적인 한계치에서 거동의 움직임의 어떤 부담감이 많이 가해지는 G포스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게 많아질 때는 댐퍼가 거의 없다 라고 느껴질죠. ABS 걸리면 뭐 차 부서질 것 같아. 차가 왜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댐퍼가 이게 완전히 싼마이의 끝판인 것 같은데, 이거 댐퍼가 이 차는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차주분이 언더코팅이나 스트랩바를 해야 될 게 아니라 스프링하고 댐퍼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는. 근데 돌 때 코너 돌 때 앞바퀴의 접지 능력은 꽤 괜찮은 편이네요.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상당 부분 움직임은 그래도 괜찮네. 상당히 괜찮아요. 미끄럽게 지금 달릴 수는 없는 구간인데, 자세 제어는 그래도 뒷바퀴에 모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투싼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네요. 그리고 시끄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주분이 고의적으로 공기압을 세게 넣은 건지, 아니면은 도요타 측에서
연비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차에 공기압을 세게 넣어서 출고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공기압이 너무 많았거든요. 40이 넘더라고요. 근데 지금 공기압을 줄이고 나니까 소음 부분도 살짝 줄었고요. 그리고 승차감 부분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다고 해서 연비가 줄었느냐? 물론 제가 지금까지 몇 킬로 탔지? 한 90킬로 탔지. 한 100몇 킬로를 탔는데 120킬로? 아직까지는 연비 게이지가 움직이질 않네요. 이 연비 게이지가 고장이 났나? 한 130킬로 넘게 탔는데 왜 연비 게이지가 안 움직이는 거지? 이거 희한하네. 차주님 혹시 그 연비 게이지가 고장 났나요? 아니 만땅으로 가득 넣어서 차주님이 저 리뷰하라고 기름 가득 넣어서 주셨는데 게이지가 130km를 탔는데 아예 안 내려갔어. 게이지가 고장 났나? 현재 토탈 에버러지는 13.5km가 나서 제가 좀 막 격하게 달렸으니까. 근데 어제 제가 일반적으로 탔을 때는 16점 몇인가 나오더라고요, 연비가. 더 살살 타면 뭐 한 18km도 그냥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냥 막 편하게 막 탔으니까. 근데 지금 막 쏘고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했는데도 13.5km가 나왔네요. 1800km의 육중한 등치에 25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리고 언덕을 올라갈 때도 얘는 가끔 이렇게 전기로만도 올라갈 때도 있어요. 물론 계속은 못 올라가는데 병렬 시스템에서는 아예 불가능한 전기만으로도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계속해서 달릴 때 세게 달릴 때도 모터가 충전을 때려줘요. 달리고 있는데도 모터가 배터리를 충전을 해줘요. 배터리를 이렇게 충전해주면서 가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참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제 스타일의 차는 아니네요. 운전의 느낌이 캠리를 탔을 때는 되게 재밌고 좋았는데 이 차는 약간 좀 정체성이 모호해가지고 그냥 덩치를 위해서 주행 느낌은 많은 부분을 좀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마무리를 하자라고 하면 4천만원대의 하이브리드 SUV를 산다라고 하면 옵션이나 일정 부분의 승차감은 투싼이나 소렌토가 월등히 좋을 겁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를 사는 거잖아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주행 세팅 등을 보면 승차감과 뭐 옵션이 좋은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국산 하이브리드를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주행 성능, 그 다음에 세팅값 이런 것들을 따진다라고 하면 저는 라브4가 많이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노사장이 만약에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라브4 사륜을 비교해서 뭘 살 거냐, 저는 100% 라브4를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산다라고 하면 렉서스 ES300h를 사죠. 아니면 캠리 하이브리드나 아발론 하이브리드를 사겠죠. 근데 SUV를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차를 사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기 차가 아무도 없으니까 저기서 한번 급브레이크를 밟아본다고 하면 급브레이크 밟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흔들리지는 않는데 뭔가 차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급브레이크는 밟지 마시고요.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제가 완벽하게 세게 급브레이크를 하진 않았거든요. 토요타 라브4 E4 하이브리드 원가 절감하고 뭐 승차감은 그냥 그런데 그래도 고속도로를 자주 타거나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 하이브리드를 중요하게 따진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고성능 차들 또 재밌는 리뷰, 그 다음에 노사장이 대놓고 앞광고와 PPL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노사장의 본격적인 오토라인 되찾기도 시작될 것이고요. 윤석노가 했던 만행들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작업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많은 변화, 그리고 노버스 본진이 새롭게
새 둥지를 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을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명절 기간 잘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작년에 우리 너무 힘들었지만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올 한 해 우리 모두 행복하고 모든 밝고 사랑스럽고 건강하고 사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서로서로 기원하면서 다 같이 프락셀 한번 외치시죠. 프락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